내일 윤석열 대통령이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합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한국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것은 4년여 만인데요. 이 갈등의 악순환에 빠졌던 한일 관계 정상화는 12년 만에 본격화하는 겁니다. 네, 기시다 총리도 이르면 올 여름에 한국을 방문할 수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죠. 셔틀 외교 복원에 대한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안 관련한 내용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이기태 통일연구원 평화연구실장,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한일 정상회담 참 오랜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많은 일정 또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볼 텐데 우선 두 정상이 만난다는 것, 그 의미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네, 먼저 윤 대통령의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하나의 강력한 의지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한 차원에서 12년 만에 그 셔틀 외교가 복원이 되면서 한일 정상 간의 교류가 재개되었다는 측면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번에 두 차례 만찬을 통해 가지고 총리와 대통령 간의 이런 개인 간의 친교를 더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측면은 한일 관계의 본격적인 개선의 계기가 될 거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2018년 7월 달에 일본의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 관련해서 조치가 있었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한국의 지소미아 연장 불가 통보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교류가 사실 중단이 되었는데 이런 교류 재개에 대한 기대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윤 대통령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 미래 세대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보, 경제, 사회, 문화에서 불행했던 과거를 극복하고 향후에 미래 세대들이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지향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개이오대 강연을 통해 가지고 네. 이런 미래 세대에 대한 강연회를 하는 것도 그것의 그렇죠. 하나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은미 의원께서는 이번에 만남 의미를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네, 저도 비슷한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일 정상 간의 만남이 뭐 그간의 다자회의 계기에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일본을 방문해서 혹은 양자 간의 만남만을 위해서 가는 거는 12년 만이기 때문에 사실 만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국빈 방문 혹은 실무 방문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우선은 만나는 것 그리고 한일 관계 정상화라는 차원에서 조금 더 목표를 두고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 여태까지 윤석열 정부 취임하고 나서 들어온 지난 어떤 과정을 보면 실무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러니까 국장급, 차관급, 장관급 이렇게 조금씩 격상하면서 관계 개선을 위한 단계를 밟아왔다. 그리고 실질적인 관계 정상화, 관계 개선의 어떤 시작을 여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 가운데서 지난 3월 6일에 발표됐었던 대법원 판결 관련해서 강제징용 해법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미흡한 점에 대한 어떤 보완이라는 차원에서도 조금 논의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두 분께서 의미를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이번 방일까지의 과정을 돌아보면 윤 대통령의 의지가 많이 반영됐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다만 국내에서 윤 대통령의 이 방일을 두고 마냥 고운 시선을 보내는 건 아닌 겁니다. 때문에 윤 대통령으로서도 좀 적지 않은 부담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해소를 해야겠습니까? 네, 이번 강제징용 피해 문제에 대해서 한국 국민 여론이 아직 한 59%가 여기에 예. 동의하지 않고 있는 측면이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의 일본 방문이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부담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역시 한일 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대의 명분을 가진 결단이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즉 그런 가운데 모든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고 있지만 피해자를 고려해서 계속해서 설득한다는 입장을 지금 윤 대통령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일 관계가 사실은 전후 우리의 65년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에 최악이라고 불릴 정도로 악화된 상황이었는데 이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한일 관계의 악순환을 끊는 하나의 분기점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이것이 아마 이 방일의 가장 큰 의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설득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해법을 냈고 일본의 반응 그리고 책임 있는 태도를 기다리는 입장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낸 입장은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 이 정도의 발언을 내놓은 상황인데요. 이번 방일 중에 진전된 어떤 일본 측의 반응을 우리가 기대해봐도 괜찮겠습니까?
사실 끝까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예. 실질적으로 새로운 어떤 사죄의 표현이 나오거나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일본의 어떤 분위기를 봤을 때는 새로운 게 나올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기존에 이제 기사 총리가 발언을 했던 부분 포함해서 가급적 어떤 부분에 대한 사죄와 어떤 부분을 계승을 하는 부분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표현이 나오기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사실 저는 그보다도 사실 어떤 표현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예. 본인들이 이야기를 했던 것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실천이겠죠. 실천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바라본다면은 예. 기왕이면 이제 사실은 저희가 뭐 사죄를 해라라는 부분보다는 지금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으신 분들에 대해서 그 마음을 좀 알아주고 보듬어 달라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일본에서도 충분히 받아들일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정도의 노력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최근에 이제 일본 외무상이 강제 노동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발언을 해서 또 국내에서 또 한 차례 좀 이어 관련한 우려와 논란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이 좀 잘 해결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하야시 외무상이 그런 발언을 했는데요. 예. 여기서 확실하게 한일 간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인식차가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단기간 내에 해결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 간에 아까 최은미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노력 조치와 함께 이런 민간 차원에서의 어떤 공동 역사 연구 등을 네. 통해 가지고 이러한 인식차를 좀 좁혀나가는 그러한 노력들이 향후에 장기적으로 봤을 땐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일본의 일반적인 여론은 어떻습니까? 근데 일본의 일반적인 여론도 사실은 역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통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 정부에서 공공외교 차원에서라도 일본 국민들에게 이런 것들을 바르게 알릴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무엇보다도 미래 세대들에게 이러한 바른 역사를 알릴 수 있는 그러한 노력들이 앞으로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방일 이튿날에는 이제 한인 경제인 행사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일단은 이 일본의 어떤 사과 와 강제 동원 해법과 관련한 여러 가지 뭐 반응뿐만 아니라 피고 기업들이 또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곳에 이제 참여하려는 의지를 보이겠느냐 이 부분일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예상을 하고 계세요? 우선은 피고 기업의 어떤 적극적인 참여라든지 주도적인 어떤 행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기대는 합니다만 네. 사실상 아직은 좀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좀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분위기를 만든다는 차원은 우선은 이제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히 그 대법원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 기업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와서 심지어 이런 그 방안을 또 마련을 한 거기 때문에 했으면 좋겠지만 피고 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국내의 어떤 여론의 눈치도 보고 있고 또 실제로 이런 그 기금이죠. 기금에다가 기부를 했을 때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내부에 또 기업 내부의 어떤 반응이겠죠. 그런 것들도 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눈치를 좀 많이 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다 보면은 우리 국내 여론이라는 것도 그리고 일본 내의 국내 여론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기부의 어떤 분위기라는 게 조금 더 조성이 되면 저는 나올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얼마 전에 이제 암참에서도 기부를 하고 했었는데 네. 그런 움직임들이 조금씩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미국의 그런 조야뿐만이 아니라 우리 어떤 제1한국인이라든지 제한 일본 기업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기부에 어떤 동참하겠다라고 하는 목소리들이 이어지면 그런 분위기들이 반영이 된다면 피고 기업 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3자 변제안. 실장님의 의견도 궁금한데요. 저도 최은미 박사님하고 거의 비슷한 의견입니다. 지금 피고 기업들이 참여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직접적인 참여는요. 그런데 이것이 이번 윤 대통령의 결단에 대한 하나의 평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저희가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피고 기업들이 제가 봐선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 청년 기금에서 참여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게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그런 설득을 하는 과정에서 또 한일 정상회담이 이제 내일부터 이루어지게 되는 걸 텐데 많은 의제들이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내용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외에도 몇몇 이야기할 주제들이 좀 있거든요. 테이블에 어떤 의제가 좀 오르겠습니까? 일단은 안보적인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이라든가 발사와 관련돼서 한일 간의 안보 협력 그리고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을 논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안 문제로서의 일본의 수출 규제 해제 문제 그리고 한일 지소미아 정상화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초계기 그리고 레이더 조사와 같은 한일 간의 그 갈등 현안 문제에 대한 해결을 논의할 것 같고요. 일본 측에서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해제와 같은 논의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와 같이 일본 국내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도 한일 간에도 나올 수 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그랜드 바게인이라고 하는 일괄 타결을 주장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한 테이블에 올라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사실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나 해결보다는 이번 회담에서는 어떤 방향성을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한일 관계는 깊고 넓기 때문에 한꺼번에 처리하기가 사실 그렇게 단기간에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일 관계 협력이라고 하는 측면의 방향성 확인만 해도 성공적인 회담이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관계 회복을 좀 더 기대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언론에서는 이번 만남 이후에, 그러니까 회담 이후에 이제 공동 기자회견이 지금 검토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기 때문에 공동 선언 형식도 혹시 나오지는 않겠는가라는 관측성 보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동 선언이 나오기까지는 사실 양측 간에 준비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준비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고 사실상 해법이 발표되고 열흘 만에 가는 거라서 저는 선언까지는 좀 나오기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도 기자회견, 공동 기자회견 형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히려 예를 들어서 선언을 냈는데 그 선언의 내용이 좀 부실하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저는 조금 더 준비해서 제대로 된 선언을 내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차원에서는 정말 말 그대로 이제 정말 양 정상이 12년 만에 만나서 그 관계 개선에 물꼬를 튼다라는 것 그리고 만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커다란 어떤 성과가 나오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우선은 만나는 것에 의의를 두고 조금씩 하나하나 만들어 간다라는 차원에서 생각을 하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본 지방선거나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상회담 보통 이렇게 주제와 명확한 결과를 가지고 만나기도 하지만 이번에는 어떤 그런 합의를 낸다기보다는 이제부터 이걸 계기로 우리가 잘 지내보자 이 정도의 의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네, 이번 회담은 아무래도 좀 급하게 추진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방향성이라고 하는 측면 그래서 그 정도의 의의를 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일 관계에서 언제 그렇습니다만 너무 큰 기대를 갖기보다는 큰 기대 속에서 큰 실망감을 낳기보다는 천천히 준비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참 다양한 현안들이 이제 논의될 수 있고 이제 그 가운데 언론들이 많이 주목하고 있는 것들 가운데 하나가 이제 지소미아 정상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정상화하는 데 있어서도 일단은 수출 규제 부분이 좀 해소가 돼야 된다라는 이제 입장도 있고요. 그냥 단독적으로 이 부분이 그냥 정상화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부분도 있고요. 여기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세 가지 문제가 있었죠.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을 때 강제징용 문제, 수출 규제 지소미아는 현안으로서 있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어떤 포괄적인 해결이라는 차원에서 이야기가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이 세 가지가 같이 이야기가 될 가능성은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그 사안과 사안을 링크시키는 거는 별로 좋지는 않죠. 안보 문제와 그 경제 문제를 연계를 시키고 경제 문제랑 또 그 역사 문제가 연계가 되는 거는 사실 한일 간의 그동안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암묵적으로 우리가 지켜왔던 어떤 룰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일본이 먼저 깨뜨린 거고 그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경제 수출 규제를 하면서 깨뜨렸던 거죠. 네네. 그 이후에 지소미아로 이제 저희가 다시 이야기를 하면서 안보 문제까지 문제가 확산이 된 건데요. 네. 저는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하나씩 복원이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지소미아가 지금 조건부 유예인 상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안 하고 있는 거는 아닙니다. 네네.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가 정상적인 상태도 아닌 거죠. 조건이 앞에 붙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사실상 이 조건을 뗀다. 그리고 다른 저희가 이제 지소미아라고 할 때 사실 좀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고 있고 일본과의 그 군사정보 교류 협정에 대해서 뭔가 대단히 큰 안보 협력을 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렇지는 않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가 지소미아를 맺고 있는 이제 나라가 35개, 36개 정도 되고 그 안에 러시아도 포함이 되고 여러 나라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안보 협력 중에 가장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뭔가 굉장히 어려운 안보 협력을 하고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거고 네. 마치 한국과 일본이 어디가 더 이익이 되고 어디는 손해를 보고 이런 좀 이미지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이제 지적이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정상화가 완전히 기능을 하지 않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수출 규제 해제 부분이 이제 전제돼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그렇다면은 지금 보시기에 이 지소미아 정상화 부분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로 좀 강조를 하시겠습니까? 저는 지소미아라고 하는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입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보통은 군사정보에 대한 공유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보호도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서로 받은 정보를 기밀을 엄수하고 유지하는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즉 신뢰성의 문제입니다. 즉 한일 간의 신뢰성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협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이 지소미아도 중요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일본 내 분위기는 그 레이더 조사, 그다음에 초계기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다행히도 어제 해상 막료장이 여기에 대해서 한일 관계 개선과 더불어서 한일 간의 그 대화도 할 수 있다라고 표명을 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러한 두 가지 문제가 안보적 측면에서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하지만 어느 쪽이 뭐 유감을 표명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많은 부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좀 지켜봐야 하는 게 이번에는 4대 그룹 재계 총수들이 또 동행을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번에 어느 정도 수출 규제에 대한 부분도 좀 풀리게 될까? 그리고 경제 협력에 좀 물꼬를 틈으로써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좀 한일 관계에서 좀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떻게 좀 흘러가게 될까요? 네, 아마 가장 환영하는 그 부분이 경제 부분일 것 같은데요. 경제 각 계에서도 이제 각 언론사 이제 보도를 보면 많이 환영하는 메시지들이 나왔고 이번에 실질적으로 좀 기대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서 아마도 이제 수출 규제 해제 부분이 이제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고 단계적으로 해제가 됐을 때 뭐랄까요? 이제 한일 간의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경제 협력이라는 차원에서 조금 더 이제 신뢰성과 확실성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렇게 될 경우에는 조금 더 장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투자라는 측면에서도 조금 더 저희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한일 간의 어떤 공동 기술 개발이라든지 뭐 기술 관련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이제 잠재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서 여러 분야에서 논의가 같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부분을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역시 최근에 반도체 관련해서 그 글로벌 공급망 관련된 내용들이 아마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일 간의 투자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한일 관계의 악화가 기존에는 정치나 이런 부분에 국한되었었는데 2018년 한일 관계는 이제 경제라던가 다방면에서의 그런 악화, 총체적인 그런 악화 상태가 되었다는 측면에서 이런 경제가 아무래도 한일 간에 협력하기에는 가장 쉬운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논의가 활발화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우리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일본 총리가 우리나라를 올 것이다라는 이제 예측은 많은데 시점에 대해서요. 당초에 나오기로 이제 연말쯤이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초여름도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시점에는 어떤 의미가 좀 있겠습니까?
네, 저는 지금 현재 6월에서 9월 사이라고 얘기가 예.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의 국내 정치 일정상으로 봤을 때 10월부터 정기 국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 국회 이전에 예. 한일 관계 개선 속도에 따라서 여기에 호응한다는 측면에서는 6월에서 9월 사이에도 조기 방문도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여전히 변수가 있다면 우리 국내 여론일 것 같습니다. 예.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된 우리 정부의 국내 피해자들에 대한 어떠한 그런 보듬어 주거나 이런 조치들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국내 여론이 좋아진다면 네. 그런 조기 방안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번 일본 방문에서 어떠한 이제 결과물들과 어떤 성과가 있느냐에 따라서 여론의 향배가 결정이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일본 총리의 방문 역시도 이제 뭐 글쎄요 결정까지는 아니지만은 이것을 이제 바라보는 이제 여론의 시선도 결정이 될 텐데 시점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여론에 대해서 좀 어떤 것들을 좀 고려해야 될까요? 우선 시점은 저도 이제 앞에서 이기태 박사님 말씀하신 거에 동의를 하고요. 아마 네.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 더 일본 국내 정치적으로 부담이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올해 온다고 하면 아마 네. 국회 전에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랬을 때 이제 성과를 문제는 이제 저희가 이번에 갈 때는 관계 개선에 어떤 물꼬를 튼다라는 그렇죠. 의미의 의미를 굉장히 많이 부여를 하는데 네. 다음 회담일 때는 조금 더 기대하는 게 높아질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기대감과 이제 일본 입장에서 볼 때는 부담이 또 더 높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좀 늦게 올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성과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얘기할 때는 보통 국내 여론을 생각할 때는 특히나 이제 과거사 문제, 강제징용 문제 된 것과 관계된 게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안까지 아마 뭐 지금 3월이니까요.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국내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이제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조금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항상 강조를 하는 거지만 이번 해법 발표도 정부의 해법 발표가 제가 알기로도 이걸 발표를 하고 이제 끝이 아니라 이거부터 시작으로 해서 단계를 하나하나 밟아간다라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뭐 국내적으로도 강제징용 문제 해법 플러스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여론이 지금보다 조금 더 좀 우호적으로 바뀌게 된다면 일본 총리의 방안도 또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게 언제가 될지는 또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사실 한미 정상회담이 먼저 결정이 되고 나서 한일 정상회담의 시기가 정해졌고 그리고 나서 5월에 G7까지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한일 정상회담 이 시기에 정한 것 그리고 앞으로의 G7 그러니까 한미일이 만나는 이 모든 과정에서 시기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을 해서 결정한 거라고 보면 되겠죠? 네, 그러한 프로세스의 일환이라고 보고요. 특히 G7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한국의 참여의 요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한국이 이제 선진국에 들어섰고 그러한 국력 신장에 따라서 한국은 당연히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한 차원에서 G7 정상회의 때는 서로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한국 같은 경우는 기시다 총리가 얘기하고 있는 핵무기 없는 세계, 즉 핵 규범을 형성하려고 하는데 기시다 총리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저희가 북한의 핵 문제도 있기 때문에 동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본 총리도 자 히로시마라고 하는 원폭 피해 지역입니다. 히로시마에 한국인 위령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시다 총리가 참배를 하면서 어떤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의 하나의 화해 시그널을 보낸다면 서로 간에 한일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G7 정상회의도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가 좀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이제 한미일 관계를 생각을 했을 때 네. 한일 관계는 가장 이제 뭐 자주 얘기하는 거지만 약한 고리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차원에서도 아마도 일본을 먼저 방문을 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 가는 이런 프로세스라고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G7 관련해서도 저 또한 한국과 일본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일각에서는 이제 뭐 일본에서 이 부분을 이제 뭐 한국이 굉장히 G7에 가고 싶어 한다라는 것도 사실 없지 않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근데 저는 좀 역으로 일본에서 예. 한국을 부르지 않았을 때 저는 그게 조금 더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G7이라는 거는 특히 히로시마에서 개최를 한다라는 거는 기시다 총리가 본인의 외교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심지어 히로시마이고 네. 원폭이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는 핵무기 관련된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일본의 어떤 그 외교 방향인 거죠. 그 네. 인태 전략 예. 생각했을 때도 그렇다고 네.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기태 통일연구원 평화연구실장 최은미 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